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50여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24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은 반려동물에서 나타나는 종양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향과 검사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종양에 걸린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반려동물들을 입양할 때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플 것이다, 혹은 이 아이들이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아이들은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별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들은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처음에 예쁘고 귀엽고 하니까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상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반려동물들을 양육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의학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반려동물들의 평균 수명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인위에서도 자주 발생이 되는 그 노령성 질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암이 반려동물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물론 지금도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암이라고 하면 이게 초기에 발견이 되지 않으면 완치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가능하다면 수술적으로 종양을 절제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보호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항암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종양을 치료하는 가장 그 큰 세 가지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먼저 수술적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수술적 절제의 목적은 종양 자체를 몸에서부터 제거를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도 좋은 치료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보호자분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좋은 치료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에서 선택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종양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가능한 종양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종양들은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그 뇌종양 같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쉽게 여러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항암 치료입니다. 암세포 자체를 그 약이 항암제가 들어가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타겟들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 종양세포는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는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암이 아님에도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되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백혈구죠. 백혈구도 수명이 엄청 빠른데 그게 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백혈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백혈구가 결국은 우리의 면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에 감염이
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많이 발생이 되는, 많이 분화가 되고 있는 세포가 위장 쪽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뭐 장세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빨리빨리 세포가 만들어지고 탈락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항암제를 통해서 억압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메스꺼움을 느낀다거나 소화를 잘 못한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이러한 위장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오래 받는 친구들, 뭐 한두 번 받는 친구들한테서는 보이지 않지만 오래 받는 아이들한테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탈모인데요. 목은 그 털을 만드는 세포도 빨리빨리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나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그 항암 치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많이 하는 거죠. 표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표적 항암제를 주기적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냥 복용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서 그 크기를 막 키우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영양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도 만들고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급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런 보급로를 약간 끊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끊기면 암이 굶어 죽으니까 당연히 암이 없어지겠죠. 근데 완벽하게 끊기기보다는 일부가 차단됨으로써 천천히 자라거나 아니면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멈춘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표적 치료를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지만 종양이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 치료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반려동물들이 종양이라는 거를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수가 낮은 조기에 진단을 할수록 치료 효율도 높아지고 완치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조기 진단이 제일 많이 되는 대표적인 종양을 꼽으라고 하면은 비장종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장종양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보거나 하면은 비장에 혹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초기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비장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아이가 쇼크가 와서 옆으로 쓰러지고 갑자기 기운이 없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오게 되는 경우들로 비장종양이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그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진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보호자적 입장에서의 관점인데, 의료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장종양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비장에 혹이 있는 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혹이 악성 종양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초음파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 검사가 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될 때 반려동물 쪽에서는 비장에 혹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부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장 전체를 띄어서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냈는데 암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서로 기뻐해야죠. 너무 다행이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데서는 그냥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암이라고 겁줘가지고 수술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과잉 진료를 유도했다거나 뭐 과잉 수술을 유도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뭐 또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막 또 인터넷에 막 글 올리고 나쁜 병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암인지 아닌지 확신을 잘 못할 때, 초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의료진들도 적극적인 치료나 이런 거를 권하지를 못하고 우선 그냥 2, 3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보면서 지켜보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이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미 이제 초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갔는데 암이 의심이 된다. 근데 암인지 아닌지 확실한 거는 알 수가 없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려동물은 암이 있는 아이 같지 않아요. 그냥 엄청 건강하고 뭐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 잘 뛰놀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기가 늦춰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확연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보호자분들도 우리 반려동물이 이거는 뭔가 좀 안 좋은데 확실히 심각한데 라고 인지를 하고 또 수의사들도 이거는 거의 뭐 암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모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치료 예후나 완치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양에 대해 우리 반려동물에게 지금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반려동물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못해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면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삶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치료를 하지 말고 뭐 그 전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고 하는 그 기준들을 아이가 건강할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나중에 많이 아파서 막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할 때 내가 이거를 그동안 잘 케어를 못했고 잘 못해줬고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막 치료를 막 계속 감행을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더 이상 치료를 하는 게 이게 뭐 회복 가능성도 없고 아이가 고통만 좀 받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뭐 수술을 하고 뭐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가 그거를 뭐 억지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끔은 이제 요게 정말 이 반려동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보호자분의 어떤 마음을 위한 건지 내 마음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갈등을 저도 치료를 할 때 겪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 반려동물들이 건강할 때 노령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호자분들은 미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합의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호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 내가 뭘 못해줘서, 내가 몰라서, 내가 무심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아팠다. 내가 음식을 뭘 잘못 줘서, 간식 많이 줘서, 뭐 산책 자주 못 시켜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팠다. 이렇게 자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게 아이들의 치료에 있어서의 도움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려동물한테도 전달이 되겠죠. 그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게 절대 보호자들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보호자들 탓이 아니에요. 보호자들이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탓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이 지금 강연을 보고 계시는 그 암이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암인 거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고 또 치료를 해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보호자분들은 반려동물,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식구죠. 가족들한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